하루 종일 고기 무제한 19달러 99센트. 월요일부터 금요일 런치 스페셜은 9달러 99부터. 전복, 갈비, 랍스터 등 프리미엄 솥밥은 14달러 99센트. 코리아 가든. 오늘은 스와니에서 특별한 맛을 만나보세요.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8월 26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 상용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최대 2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비자 및 이민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공조해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받고 있는 외국인의 비자 상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B2 비자가 포함됩니다. B1 비자는 출장과 회의 등 단기 사업 활동을 위해, B2 비자는 관광과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국무부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뒤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2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무부는 대상자 확인과 비자 취소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종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비자 및 이민심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과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는 등 미국 입국 및 체류 자격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방침이 대규모로 시행될 경우 비자 취소 권한과 망명 신청자의 법적 권리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B1, B2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인종차별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아동용 헬로윈 의상을 판매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타깃은 24일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된 의상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히며 회사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으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 의상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애초 판매 상품에 포함돼서는 안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제품은 타깃의 시즌 브랜드 하이드앤이크 부티크에서 판매한 키즈 클라운 할로윈 커스텀입니다. 검정과 주황색으로 디자인된 전신 광대 의상으로 얼굴 부분에는 과장된 미소가 표현된 마스크가 포함됐습니다. 제품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디자인이 과거 미국에서 흑인을 희화화하는 데 사용됐던 블랙페이스와 민스트럴 쇼의 인종차별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이 확산되자 타깃은 제품을 즉각 철수했습니다. 타깃은 이번 일로 특히 흑인 고객과 직원, 파트너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제품 철수는 중요한 첫 단계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깃은 해당 제품을 누가 디자인했는지,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판매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타깃이 최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정책 축소를 둘러싼 비판과 불매운동을 겪은 가운데 불거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흑인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회사의 DEI 정책 후퇴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한편 타깃은 최근 가격 인하와 상품 개선, 매장 및 고객 경험 강화 등을 통해 실적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브랜드 논란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몬태나주에서 23일 일요일을 맞아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 가족에게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범인 앨런 스미스는 이날 몬태나주 빌링스 외곽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던 가족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미스의 여동생 메건과 메건이 전 남편과 낳은 두 자녀, 또 메건의 현 남편이 이전 결혼해서 낳은 두 자녀가 살해됐습니다.
범인 스미스의 부모와 90대 증조 할머니도 함께 식사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스미스는 범행 뒤 집에 불을 질렀으며 본인에게도 총을 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범인을 기준으로 보면 여동생과 조카 4명, 부모, 증조 할머니를 살해한 셈입니다. 숨진 메건의 전 남편인 브래드 아일랜드는 스미스가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은둔형 외톨이였다며 그가 방 안에서 24시간 내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미스의 부모가 그에게 몇 주 전 집을 나가라고 나무랐으며 스미스가 이날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는 대학 졸업한 뒤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고 전과나 기소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0여 명을 포함한 여행객 380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8명도 연락이 끊겼으며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1명과 네팔인 93명을 포함한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고 네팔 경찰과 관광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외국인 중에는 인도인 105명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일 샤르마 네팔 관광청 대변인은 실종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 호주, 네덜란드,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한국인 10명도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바그마티주 경찰 대변인은 EFE 통신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고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의 국경 지역입니다. 이날 라수아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 시설 등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산악지역 고온으로 인접한 티베트의 빙하 호수가 흘러넘쳤고 9명이 숨졌습니다. 또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비롯한 주요 기반 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 국제센터 소속 기후 전문가들은 이날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는 보테코시강의 지류인 랜드콜라강이 이날 최대 수위를 기록했다며 랜드콜라강은 1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범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네팔 쪽 빙하에서 발생한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아 하류로 갑작스러운 물살을 쏟아낸 상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가 애틀란타에서 인공지능과 투자, 바이오테크, 글로벌 전략을 아우르는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합니다. 월드오크타 글로벌 스타트업 위원회는 25일 라마들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되는 주요 행사 일정과 서밋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방문하는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지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대와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특히 9월 1일 오전 10시 조지아 주청사에서 월드옥타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 선포문 전달식이 열립니다. 이번 결의안은 99지역구 멜 리브스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주도했으며 선포식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옥타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활동을 조지아주 차원에서 알리고 한국과 조지아 간 경제 창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행사인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둘루스 귀내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서밋은 AI, 투자, 바이오,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5명의 전문가 강연과 패널 토크로 진행됩니다. 선박 월드옥타 글로벌 스타트업 위원장이 AI 트렌드와 글로벌 스타트업 전략을 소개하고 이성학 프로베스트 파트너스 회계사는 스타트업 투자와 자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공경록 A2G 캐피탈 대표는 AI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을, 여운홍 조지아텍 석좌 교수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이상수 스마트마인 AI 대표는 기업 데이터 기반 AI 활용 전략을 각각 발표합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크에서는 AI와 투자, 기술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스타트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함께 애틀란타를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합니다. 월드옥타 측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강연 중심의 스타트업 행사를 넘어 기업인과 투자자, 기술 전문가, 창업가, 차세대 학생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9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스와니 베어스 베스트에서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국내외 월드옥타 관계자와 지역 경제인들이 참여해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8월 26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